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분석의 엄밀청입니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업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사이 다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또 성공한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우리가 그간 소홀히 하고 또 뒤늦게 발견한 우리 사회의 공정의 현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려대학 사회학과 박기성 교수 모시고 공정은 무엇인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공정한 세상, 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 다 지금 묵혀뒀던 얘기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한번 꺼내긴 꺼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시대 배경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과 관련돼서는 예. 상당히 강한 그 갈망과 또 다른 한편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갈망이나 공정에 대한 갈망이나 갈등이 어떤 것이 있었겠는가 한번 좀 짚어보면은 예. 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는 전 세계가 칭송을 보낼 만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에 따른 공정이나 정의가 우리 사회에 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원하는 갈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공정과 관련해서는 갈등적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어떤 학자들은 그 갈등의 전람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갈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갈등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 강도도 굉장히 심하게 돼 있고 네. 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구조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내용들인데 이 갈등의 밑바탕을 가만히 보면은 공정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등에 관한 논의는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고 한국 사회가 좀 더 선진 사회로 존경받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 시대에 이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떤 계층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그 법칙과 룰들도 우리 곁에 지금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의 공정의 논의는 시기적으로 지금 아주 제대로 맥을 짚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고 예. 다소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됩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척박한 이 정치 공학의 환경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 갈등에서 통합으로 서로 투쟁하는 상쟁에서 상생으로 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좀 이 그 정치에 대한 좀 나쁜 기억들을 네.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데도 굉장히 좀 아마 역할을 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진보와 보수가 좀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이 공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개념 보수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개념이 분명히 다르지만 네. 공정이라는 핵심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진보와 보수가 좀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어떤 합의적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서도 공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랬다면 대체적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공정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형평이나 공정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과거의 논의는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매우 흥미롭게도 네. 정부가 공정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큰 아젠다를 한번 삼아보겠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공정을 국정의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위층 뭐 청문회를 보거나 이런 봤을 때 정부가 저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생각들인데 의외로 공정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겠다, 고쳐야겠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 그런다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정을 사회화하도록 끄집어낸 것은 시적으로 적절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히려 말씀이죠. 이 권력이나 부나 네. 또 사회적 힘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정부가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공정이라는 그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는 걸로 봐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모양이죠. 그렇겠죠. 아마 이 공정이라는 것이 각 사회적으로 처한 위치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따라 갖고 공정을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 또 아울러서 또 뭐 그 공정과 관련되는 이제 중요한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네. 또 이렇게 좀 부분 점검해봐는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차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자 우리 함께 좀 배워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핵심 가치를 좀 이렇게 열거하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공정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흔히 예. 얘기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 규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공정사회란 개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또 뭐 살만하다 싶은 사회 아마 이런 게 아마 공정사회일 겁니다. 그건 아마 이제 보통 이제 일상적인 수준일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공정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는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좀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정과 관련된, 페어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상당히 재밌게도 페어플레이 이런 운동 경기. 운동 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큰 우리가 무슨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꼭 그래서 페어플레이 상을 주고 어떤 선수한테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선서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그 페어플레이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일단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선수가 페어플레이상을 받을 수는 없겠죠. 또 이 게임을 하는 조건이 동등해야 된다. 편법을 쓰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도 누군 있어야 이만큼 되겠고.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누군 뒤에서 출발하고.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예가 같고요. 세 번째는 같이 게임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일 것 같고 또 이 선수이기 때문에 뭐 배려만 하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열심히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 갖고 그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